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4분기가 시작됐는데 어떤 색깔을 하고 있을까요? 앞으로도 빨간빛만 가득하게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두 분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도 2부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다고 하니까요. 오늘 시장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양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했으나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2,38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975억대 순매도하면서 3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섰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기전자 업종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은 4,300억대 순매수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정규장 막판에 유입된 기관의 매수세 덕분에 869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870선 재돌파를 노리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20억대 그리고 75억대 매수 우위 기록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부양책의 협상을 중단하면서 상승 출발했으나 증권시장 강세에 따라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1,160원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1,158원 20전입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1.5%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1,300만 원대 깨고 내려와서 1,28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도 3.7%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4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이 2%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STG와 오미세고가 각각 9%대 하락률 걷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모든 코인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4.8% 하락, 이오스가 7.9% 하락, 리플이 3.9%, 나이트코인 역시 5% 급락 나오면서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번째 코너죠. 수급 주체별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웃고 울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수급 주체죠. 외국인의 선택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들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V 인베스트먼트를 사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맥쿼리 인프라를 순매도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스맥을 팔았습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들이 사준 종목들이 오늘 좀 잘 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1.53% 상승했고 SV 인베스트먼트는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인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 두 종목 좀 봐주실까요? 예, 그 SV 인베스트 왜 올라갔냐?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 좀 볼게요. 누가 많이 사니까 오르죠? 그렇죠. 네,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솔직히 장대 양봉은 아니에요. 1.53% 올라갔어요. 1.53%. 근데 삼성전자 그래도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힘있게 끝까지 올라가준 모습에 그렇게 좀 해봤어요. 표현은 현실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53% 올라갔어요. 1.53%. 네. 예전에 7월 달에 5%, 6%대도 올라갔던 삼성전자예요. 그 정도는 돼야 장대 양봉인 거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사실 3월 달 이 코로나 이슈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산 주식이 아마 삼성전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되게 좀 지루하다, 답답하다 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샀을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수를 땡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종목으로는 삼성전자만한 게 없잖아요. 시가총액의 거의 20%를 넘게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이 복합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일 이제 실적 예비치 발표가 있었어요. 7조대에서 10조대까지 올랐어요. 어떤 증권사는 11조대를 좀 보는 증권사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건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만큼 이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전망이라든가 예상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TV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을 거다. 경제를 차단했으니까, 폐쇄를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온라인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급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상 외의 선전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휴대폰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3개월 내내 1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화웨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반도체 쪽을 보게 된다면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객을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대체적 보완제를 좀 보게 된다면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그리고 5 쪽에 있어서 이게 성장을 충분히 좀 해 나가고 만회 이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장이 좀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삼성전자도 한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좀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 얼마든지 좀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58,000원 이하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오, 네. 뭐 믿을 만한 기업이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V 인베스트먼트예요. 네. SV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지금 보게 맞습니다. 되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들 보게 되면 진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BTS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인데, 문제는 여기에서 더 살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차트 대응, 기술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물려도 될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있어서 재무적인 부분들이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까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작년은 일단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일단 적자예요.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주당 자산 가치보다는 여전히 좀 비싼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인베스트먼트 창투사 쪽으로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를 했던 기업이 대박을 쳐서 지분법 평가액을 본다든가 뭐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56만 주 대량 매수를 좀 해줬고, 기관 쪽도 일부 들어왔는데, 과연 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한 56만 주가 과연 정말 외국인일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검은 머리 외국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가 창을 보니까 뭐 160만 주가 있네요. 잔량이. 시간 외로 보게 된다면 시간 외의 흐름들을 봤을 때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됐겠죠. 오히려 상한가가 좀 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네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떠서 출발하게 된다면 저는 단기 차익 관점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바닥권에서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목표치에 찼어요. 목표치만큼 도달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라 들어가는 전략을 하는 게 아니라 팔아줘야 될 그럴 자리대를 좀 찾는 거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더 물릴 가능성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고, 정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6,000원 밑에서 손절 짧게 잡고 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정 의원님도 그 의견에 동참해 주셨고요. SB 인베스트먼트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외국인이 팔았던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은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워낙에 박원재 위원님은 이 기업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밸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맥쿼리 인프라를 순매도를 했고요. S맥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슈로 올랐던 종목인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네. 위원님 이 두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맥쿼리 인프라는 아주 특이한 종목이죠. 저는 한 번도 투자해 본 적이 없는데 네. 국내에는 아마 유일하게 사회 기반 시설을 자산으로 해서 이제 인프라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얼터너티브 대안 투자 형태로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조성된 펀드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인프라 사업이 있겠죠. 어떤 국도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들면은 거기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지난 배당 내역을 한번 볼까요? 16년도에 보니까 액면 배당률로 4% 나왔네요. 17년도에 5%, 18년도에 6%, 7%, 7%. 그러니까 정말 이것만 보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보면은 뭐 오늘만 매도한 게 아니라 외국인은 1년 내내 매도를 하네요. 계속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이. 네. 계속 매도를 하죠. 왜 매도를 할까? 결국은 인프라 펀드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 배당 재원이 필요하고 NAV가 이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NAV 자료가 여기에 지금 나오지는 않아서 결국은 나의 자산이 지키면서 계속 7% 배당을 준다. 그럼 이건 로또예요. 이 1%도 안 되는 금리 시대에 계속 7%씩 주는 배당이라면 이 주식을 사야겠죠. 근데 주봉을 보니까 3월 달에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었고 이런 주식 같으면 폭락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폭락을 했네요. 장기 차트를 보면은 꾸준히 우상을 했어요. 이렇게 주가가 유지되면서 배당도 나온다. 그럼 뭐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과연 계속 우상향하는지는 이제 결국은 NAV를 봐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투자해본 펀드도 아니고 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조성된 펀드의 NAV 상태를 좀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배당이 계속 나온다. 그런다면은 이건 뭐 정말 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주식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S맥도 볼까요? 자, S맥은 사실 주업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은 분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S맥은 본업은 아마 그 터치 패널이나 IT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본업 하는 걸 한번 볼까요? S맥이 하는 건 IT 기기에 적용되는 터치 패널, 터치 스크린 이런 거 하죠. ITO 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와이옥타 방식의 일체형으로 가면서 이런 쪽은 사양 산업이 됐어요. 요새 터치 패널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업은 경쟁력이 점점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주변 혈장 치료제 말씀하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서 맞았다는 게 아마 이것도 연관이 네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이슈 때문에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예측이 가능한 주식을 이제 투자 종목으로 삼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 종목이 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그런 모멘텀이나 이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투자는 잘 못해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거래량으로 보면 뭐 또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오늘 뭐 윗꼬리는 닿았지만 네. 내일 또 시가 좀 강하게 출발하고 가면은 직전 고점을 또 유시 붙여서 하겠는데 제가 뭐 이런 쪽으로 매매를 잘 안 해보는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드린다는 거는 좀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엔 적합하지 않지만 모멘텀은 좀 살아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가 나왔던 종목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워낙에 박원재 위원님께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유명한 저희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열어두실 거라고 합니다.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종목에 대한 분석들 자세하게 해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선택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화솔루션, 한솔이죠. 한화솔루션 코스피에서 순 매수가 나와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서울반도체를 사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대덕전자 순 매도가 나와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스텐바이오텍이 순 매도 나와줬습니다. 네, 이렇게 기관이 선택을 했던 종목들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 때문에 지수가 잘 안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원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화솔루션과 서울반도체 우리 박원재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또 잘 갔잖아요, 위원님. 그린 이슈의 이제 핵심 테마죠. 네네. 한화솔루션은 사실은 한화그룹, 두산그룹, 공이 유동성 장세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기업이 돼 있었죠. 상당히 어려웠는데 갑자기 이제 유동성 장으로 돌아오면서 그룹의 어려운 유동성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구조조정을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한화솔루션은 또 더군다나 이제 미국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니콜라 투자 건으로 해서 지난번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지분법 평가이익이 갑자기 1조가 늘었네 이런 얘기가 맞아요. 하다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게 니콜라가 사기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 좀 탄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떨어졌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린 뉴딜은 이게 굉장히 빅 이슈입니다. 빅 이슈인 게 이게 탄소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탄소 문제가 뭐냐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제어했던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2030년 되기 전까지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말자. 그러려면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전기차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녹색 그린 재단에서 인증제,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시장 이런 걸 다 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찾아오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죠. 이번 추석 연휴 때 지내시면서 하늘이 정말 맑았죠. 맞아요. 네,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우리 봄, 가을이면 맨날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황사랑 맨날 마스크 쓰고 맞아요.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갑자기 맑은 하늘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로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현재 서울이고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그렇죠? 서울과 이렇게 맞습니다. 바뀌었다고. 네. 이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잃어보고 와서 찾으니까 이거 환경 정말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쇼킹한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국이 아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한 35%에서 40%를 점할 거예요. 전 세계 1위의 탄소 배출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후협약 이러면 콧방귀도 안 끼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미중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아주 공을 들였던 지역이 유럽인데 유럽에서 야 우리하고 무역하려면 니들도 탄소 규제에 대해서 우리 따라오는 게 좋아. 안 그러면 교육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도 로드맵을 맞춰줄게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40년까지는 못하고 60년에 탄소 제로를 할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0년까지 아마 탄소 피크를 치고 60년까지도 우리도 탄소 제로를 할게. 자, 미국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당선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린 산업을 굉장히 푸시를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이 방향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뀝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나고 전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전기의 시대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석탄, 화력 발전, 이거는 이제 자연 소멸됩니다. 그리고 다 녹색 그립 발전, 태양 발전, 풍력 발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설치 계획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시청자분들이 그 단위나 기가와트나 테라와트 이런 거가 이제 잘 용어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에 몇 배를 해야 돼요. 몇 배를. 그런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도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습니다. 1세대는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코팅을 해갖고 패널 모듈을 깔아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 환경하고도 매칭이 안 되고 이게 무슨 탄소 재료나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요새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용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2세대, 3세대 태양광 전지가 나오고 있어요. 폴리실리콘 융합형이 아닌 연료 감음형 태양 전지죠. 폴리실리콘을 건너뛰고 이렇게 갈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국내에도 그렇게 이슈가 된 종목이 몇 개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1세대 태양광 폴리실리콘 패널은 자연스럽게 아마 건너뛸 확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효율이 좋으니까 가죠. 하나솔루션은 이제 자회사인 하나솔라, 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패널 진출이 높고요. 아마 세계 1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하나솔루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을 보면 대단히 올라옵니다. 지금 현재 7조 시가총액인데 시총 추정치를 보면은 어닝이 2022년에 영업이익이 8천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니콜라를 빼고서라도 충분히 앞으로 그 탄소 제로에 리딩할 만한 업체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쪽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갖고 가 봐도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대로 시대의 조류에 잘 만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다음이 서울반도체인데요, 위원님.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반도체는 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어렵죠. 서울반도체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LED 산업은 사양 산업이라고 다 판단해서 이거 뭐 LED 다 끝났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닌 걸로 지금 막 판정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LED가 필요한 쪽이 또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도 못 받고 그럴 줄 알았더니 이게 LED는 이제 서울반도체가 이제 특허나 이런 쪽에서 소송이 이겨서 글로벌 탑 기업이에요. 서울반도체가.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인데 네. 비싸요. 현재 가격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성장성을 받고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종목이에요. 근데 자회사라고 이제 서울바이오시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술을 하는 건데 요거 떼가지고 뭐 나스닥 상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요새 LED 공정이 삼성에서 미니 LED라고 LED 브라운관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적응성이 좀 높아지면 또 그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도 충분히 근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판단 내리기가 대단히 좀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잘 되면은 다시 한번 좀 흐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서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번 기관이 팔았던 종목들도 네. 한번 봐야겠죠. 대덕전자와 강스템 바이오텍인데 대덕전자는 오늘 0.47%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다가 아침에 상한가에 도달했는데 이게 풀렸더라고요. 13%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패닉이신 투자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잘 봐야죠, 뭐. 네, 잘 뭐 봐주시죠. 잘 보긴 보는데. 그거 안 하세요? 네. 그 왜 글쎄요. 박 의원님 당황하시게끔 그거를 막 하고 그러세요. 저는 이게 예, 방송 중에 이게 쪽지를 날리고 하게 되면 이 말씀하다가도 턱 하고 막혀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중요한 네. 이슈가 네. 있을 때 살짝 옆에서 쪽지를 그냥 드리는데 리얼하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안 그렇죠. 좋게 얘기하는 건 안 좋게 얘기하고 아유, 자기 그럼요. 선 이렇게 언제는 또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덕전자 분사했어요. 네. 대덕전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 7월 달에 많이 좀 올랐었어요. 많이 좀 올랐는데 이때 리포트가 좀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날 7월 15일 날 7월 중순경에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 이때 뭐 대덕전자 좋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7월 15일 날 이제 분할을 했으니까 보자고요.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기관들 겁나게 팔았어요. 연기금 쫙 매도 막 나왔었고요. 아주 최저점을 외국인들 받았지만 기관들이 최저점을 만들었어요. 아주 최저점을 기록할 때까지 겁나게 팔았어요. 그게 일조했던 게 연기금과 투신 쪽이었었어요. 최저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매도세가 없어지니까 바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웬걸? 겁나게 또 끌어올려요. 손절 쳤던 연기금이 또 대량으로 또 매수를 해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의 돈, 지 돈 아니니까. 지 돈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 돈 아니니까. 손절 쳤으면 사지를 말든가. 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떤 죄를 만든 꼭지를 또 투신 쪽과 연기금에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14,000원까지 찍고 그리고 나서 또 연기금이 또 손절을 쳐요.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이유를 보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PCB 쪽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게 비메모리 쪽에 있어서 대규모 증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증설을 하게 되면 뚝딱 하고 나서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기대감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이 쏟아진 거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되밀려서 저점 자리대를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모양새는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만약에 자칫 잘못하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죠. 이 상한가, 이 시초가 자리대 9,800원. 네. 이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아마 이 9,000원 이 갭을 메우는 그런 자리대까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신규적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좀 관망을 해보자.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 내가 만약에 대덕전자라는 기업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밀리면 현금이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도를 해버리고 손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추가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덕전자는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망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돌아서고 난 이후에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매도할 부분들 다 거의 매도 나왔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 보니까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이 검정색 선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이고요. 그다음에 회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인데 없어요. 그만큼 이제 탈탈탈 다 털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부분들은 일단 좀 바닥을 확인할 때까지는 좀 그냥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보게 되면 강스텐바이오예요. 사실 제가 분석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속 섹터예요. 뭔가 임상을 한다, 그런 재료와 이슈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도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었어요.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대량 거래가 좀 터지면서 흐름들이 나와줬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게 된다면 기관은 이 물려있던 부분들을 털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 이게 특허를 내고 기록을 했고 뭔가 재료가 형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저가 매수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실패의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다행인 부분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이런 꼭지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권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관망을 하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거나 뭔가 성장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나 하게 된다라면 보유를 해보겠지만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재무적으로 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고 또 하나는 오로지 그냥 차트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서 뭐 9,000원대 중반 다시 가게 된다라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기관이 순매도했던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의 선택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개인이 오늘 선택한 종목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금호 HT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넥스트 BT 순매수했습니다. 반대로 매도세가 나타났던 종목 코스피에서는 한국전력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우수 AMS였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모자르기 때문에 짧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금호 HT와 넥스트 BT 오늘 개인들이 왜 순매수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많이 올라가니까 샀겠죠. 네. 근데 이제 보면 금호 HT나 넥스트 BT나 보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의 이슈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금호 HT 같은 경우는 합병을 하기로 한 기업과 이제 기술 이전이나 협약이라든가 이런 소식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은 금호 HT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S맥이라는 기업도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S맥의 지분도 같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 때의 흐름들이 좀 나왔던 거고 사실 이 금호 HT 같은 경우도 뭐 합병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기업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적도 좀 적지 않은 다행히 아닌 상황이고 재무구조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이 기업과 합병을 해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거고 아마 신사업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합병을 했겠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추이는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지분 구조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금호 HT의 최대 주주가 S맥이에요. 3천만 주를 좀 가지고 있고 28%를 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S맥이랑 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뭐 수급은 볼 거 없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결국은 이 친구는 아마 어떠한 재료나 이슈를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추세적으로 좀 기술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 한 3,300원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넥스트 B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넥스트 BT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흐름은 일단 박스권역이에요. 이슈가 되는 부분들, 여성 질환에 대한 그 부분들, 뭐 세계 최초로 뭐 개발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볼 거는 없어요. 볼 거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굳이 이런 종목을 할 필요성은 없다. 주식으로 롱런을 하고 싶다라면 오히려 괜찮은 좋은 주식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응을 할 수 있다라면야 단기평 기준으로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단기 2평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거니까 러프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61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매도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박스권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한국전력하고 우수 AMS 순매도 나온 이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한국전력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뭐 망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그런데 같아요. 망하지 않는 거하고 투자 종목하고는 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의 90년부터 2020년까지 차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바닥권입니다. 독점 기업이고요. 전력과 전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건 맞고요. 결국 장기로 보면은 2만 원에서 5만 원 박스를 그리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박스 하단에 있으니까 이제 뭐 이 정도 가격대면은 몇 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은 뭐 들어갈 만한 가격대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공기업의 이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업이익이 뻗어나가는 적이 없어요. 1조 대 이익 났다가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적자 났다가 그 삼성동 부지 팔았을 때 10조 넘겼다가 이때가 이제 주가가 최고 고점이었죠. 뭐 기관에서 이때 뭐 한전을 가지고 한번 키워보려고 많이 했지만 결국 안 됩니다. 주가라는 건 어떤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아야 돼요. 앞으로 한전의 운명은 이제 전력산업 개편안이나 민간 발전 이쪽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어쨌든지 한전의 독점적 지위는 계속 될 거고요. 지금 2만 원 수준이면은 뭐 바닥권 맞고요. 다만 투자적 관점에서 굳이 대안이 없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매력적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싼 거 맞고요.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이 뭐 이 가격에 사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 기다릴 수 있다면은 뭐 사서 갖고 가면 기회비용 이상은 나올 걸로 봅니다. 다만 이 좋은 장에 굳이 이 종목밖에 없겠냐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우수 AMS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제가 좀 어려운 종목이죠. 우수 AMS는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아마 그 전기차 이슈로 또 한창 각광을 받아요. 뭐 어디하고 이제 해가지고 납품 폭스바겐 전기차 관련해서 뭐 부품이 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주주 리스크가 다 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2,500원까지 올려놨는데 유한공사가 대주주로 있죠. 아마 또 3호해서 전환사채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거예요. 계속 공시를 보면은 뭐 CB가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도 잔여 물량이 좀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 구조가 좀 복잡한 기업은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급으로 이렇게 좀 만드는 이유도 그런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급등락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발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 아니면은 접근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선택했던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뒤에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지난 종목들에 대한 리뷰부터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GST 맞죠? 맞아요. 네, GST 같은 경우는 어떻게 리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장비들은 내년도까지 섹터가 좋을 거예요. 딱 그때 이제 이게 하는 일이 그 두 기업밖에는 없습니다. 유니셈하고 이제 TSE 두 개인데. 네, 그랬죠. 그때 대체 불가능한 종목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을 갖고 있고요. 지금 TSE를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쳐야겠네요. GST. 자, GST 차트를 보면 조금 올랐죠. 아마 그때보다 조금 올랐을 텐데. 그냥 제가 6,000원 수준에 16,000원 이 수준에서 했는데 17,000원 한 1,000원 정도 올라 있는데 네. 그냥 홀딩 하시면은 지금 구간은 싼 구간 맞아요.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수준인데
내년도에 이제 중국 쪽에 많이 뚫어가지고 SMIC 제재하는 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체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가격 작년 기준으로 200억 수준이니까 어닝 나오는 게 내년도에 한 400억 수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네, 그럼 1차 목표가인 22,000원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GST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정 의원님이 저번 주가 아니라 2주 전에 추천을 그렇죠. 해주신 거죠. 추석 연휴였으니까 효성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종가가 76,000원인데요, 위원님. 매수하시면 되죠. 앞으로 좀 더 갈까요?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왕 사셨으면 배당도 좀 받고 네. 5짜리니까 6짜리에서는 팔아야죠. 6짜리 됐을 때. 오.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 아주 짧고 굵은 그런 리뷰였는데 그럼 ICD는 어떻게 보실까요? 마찬가지죠. 뭐 실적 좋지. 뭐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왜냐면 지금 채팅에서 네. 어떤 분이 한 주 사봤다고 그런 네. 말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수익이 3%도 아시고 계시대요. 그러니까요. 한 네. 주더라도 수익 중이니까. 네. 적금 넣으세요. 적금. 네, 한 주씩 적금 넣으셔도 되고. 네. 얼마나 못 믿었으면 한 주를 샀을까요? 돈이 없었을 수도 제가 있잖아요. 죽일 놈입니다. 제가 반성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한 못 주씩. 믿었으면 한 주를 사셨을까? 한 주씩 매일 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금식으로 네. 넣으시면 그럼요. 또 수익 많이 나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좀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리뷰까지 해봤으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온수매트 살 수 있는 종목들 위원님들께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이 뭘까요? 답 다 드렸죠? 아까 5글자라고. 네. 5글자. 네. 한솔 케미칼인데요. 네. 한솔 케미칼 제가 이제 그 IT 종목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계속 IT 종목을 갖고 오는데 IT 종목이 제일 편합니다. 실적 가시성이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도 다 적절하고요. 한솔 케미칼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과산화수소가 뭐라냐면 세정할 때 쓰여요. 식각이나 이제 공정들이 요새 적층단을 많이 쌌죠. 낸드도 그렇고 삼성이 174단까지 쌓는다는데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올리면 공정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제 반복 공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반복 공정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소모품이나 이제 뭐 에천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동진 세미캔이나 솔브레인이 오늘 오른 것도 그런 요인일 거예요. 솔브레인이 오늘 7% 올랐는데 아마 같은 이유라고 보고요. 에천트 소유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에천트에 또 섞는 게 이제 과산화수소예요. 한솔 케미칼이 이거를 하고, 근데 한솔 케미칼은 사업 다각화에 이제 성공을 한 게 2차 전지에 이제 음극재 바인더 소재를 개발을 해서 요새 음극재를 황화물 첨가제, 실리콘 첨가제를 쓰는 거를 굉장히 좀 효율 쪽에 많이 가고 있죠. 대주전자 재료 섞어가지고 그거를 하려면 소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인더를 묶어야 되는데 그러한 재료에 진출이 돼 있어서 그걸 코팅을 하죠.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QD 소재도 들어가요. 콘턴닷 그리고 이제 프리커서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부 전체가 이제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실적을 보면은 항상 실적하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한솔 케미칼도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죠. 2005년에 1,600에서 출발해서 작년 매출이 이제 5,800억까지 해서 1,000억 이익까지 나왔습니다. 올해 6,200억 매출이 한 1,400억 이익단 나오고 내년에 7,000억에 한 1,700억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2차 전지 부분의 프리미엄을 얼마나 줄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음극재 바인더 이쪽도 상당히 이제 앞으로 성장성이나 부가가치 면에서 발전 전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충분히 성장성이 보인다. 그래서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에 들어가서 한 20만 원 정도 보면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박원재 위원님의 종목은 한솔 케미칼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 맞추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셨는데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 의원님의 종목도 바로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뭐 아까 다 예상하셨을 건데요. 뭐. 일단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멘트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 누군가는 한 분은 서울반도체를 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예상을 아니죠. 하실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미에 그쵸. 서울반도체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러고 나서 의원님, 멘트를 넘겼단 말이죠. 자연스러운 방송이 중요하다고 어찌됐든 했잖아요.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서울반도체는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하나씩 좀 볼게요. 근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점쟁이 우리 정 의원님. 내일 이렇게 올라가야 그게 점쟁인 거예요. 어찌됐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미리 이렇게 말씀을 장 드리는 거죠. 끝나고서는 그 어떤 종목도 다 할 수 있어요. 상한가 간 종목도 갖고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네. 실적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면 서울반도체가 계속 역성장을 해왔어요. 2017년도에 98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940억대를 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를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정체가 되어 있어요. 그럼 새로운 뭔가 모멘텀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했을 때 가전 쪽에 있어서의 판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미니 LED 쪽에 있어서 TV 출시를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마 차세대 TV가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된다라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TV 쪽의 판매 대수가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 대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공시가 하나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연결제보적 그 잠정 실적이 좀 나왔었거든요. 잠정 실적이 좀 나왔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3,300억 정도의 매출이 좀 나왔어요. 당일 매출액만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나 이 부분은 나오진 않고요. 3,300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분기별로만 좀 보게 된다라면 이게 3,300 최근래에 최대치의 매출이 좀 나왔어요. 예상했던 게 한 3,000억 조금 넘는 건데 3,300억 정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도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된다라면 뭐 하반기 4분기 쪽에서도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분기까지 만약에 저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한다라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400억대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작년의 실적은 좀 작년 실적보다는 좋을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는 뭐 크게 나쁜 그런 부분들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동차 판매 새로운 제품 아니죠. TV 쪽에 있어서 새로운 상품을 좀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 현대기아차의 램프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판매랑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는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오늘의 공략주였고요. 매수가는 17,500원에서 18,500원 사이, 목표가는 22,000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 항상 하는 말씀이시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주식에 대한 공부까지 해드립니다. 종목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 깊이 공부 원하시는 분들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위원님, 이 방 언제까지 열어두실 거예요? 방송 끝나면 닫아야죠. 오늘 방송 끝나면 닫는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